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FOMC에서 드디어 새해 첫 금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정도의 흐름인데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장은 외국인이 항상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어느 종목에 어느 섹터에 몰리는지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올해 시장에서 커다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저희가 외국인 수급을 낱낱이 분석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저희 종목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수급을 낱낱이 분석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 정도의 수급 분석은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시장 얘기 간단하게 나누면서 외국인 수급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바닥에서부터 1월 3일 저점 기준으로 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무슨 신호죠? 바닥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저가 메리트에 대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겁니다. 그러면은 추세 반전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그 다음 날에 양봉 그리고 연속된 양봉으로 다 제압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다 제압하고 잡아먹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시그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시장 2500포인트 부근까지 바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사실 딱히 큰 이슈도 아니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다. 그냥 추측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3대 악재 뭐가 있죠? 미국의 긴축,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모두 다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딱 하나 전쟁 부분이고요. 전쟁 부분도 푸틴이 빠르게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보다 평화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하게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은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둘이 마주 앉지 않겠느냐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는 둘이서는 안 되고 양자회담은 안 됩니다. 제3국이 심판을 봐줘야겠죠. 그래서 노르망디 회장처럼 과거에 돈바스 지역을 해결할 때도 제4국이 모여 있었죠. 이 4국이 모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3국, 제4국이 모여서 중재를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미국의 긴축은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요. 눈으로도 확인하셨고요. 중국의 봉쇄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대 악재가 모두 소멸된다. 작년 여름에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멈췄는데 이때는 악재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악재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악재가 완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IMF에서 성장률을 각 국가별로 다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있는데요. 봉쇄를 해제하면서부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소비가 위축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무역까지도 조금 호황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반기 정도가 돼야겠죠,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시기입니다.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전고점 부근만 오면 항상 여러분들 불안하실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아, 여기까지 오면은 또 다시 이렇게 밀리겠구나. 지난번에도 이중천장 만들고 밀렸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한번 밀리더라도 혹은 두 번 밀리더라도 돌파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상반기에는 돌파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못해도 2650에서 2750만 가도 괜찮다. 그 이상 가면 뭐 아주 나이스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 이런 악재가 소멸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자, 수급 보고 가야겠죠. 자, 외국인 수급.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2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12조 원. 12조 원을 매수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그러면은 이 12조 원을 어디서 받아왔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13조를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권 구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13조 원을 던지는 걸 외국인들은 받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받기만 하고 있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집을 하고 있고 하단에서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쏟아져 나온 물량이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2조 원 매수한 것 플러스 매수가 들어오다 이거 던지면은 지수가 10% 이상 하락합니다. 그럼 평균 단가로 치면은 지금부터 던진다라고 하면은 손해, 외국인들은 손해 보는 짓 안 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 초입에 있는 지금 구간에서 12조 원을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매수. 지금도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작년에 4분기에 매수가 쭉 들어온 다음에 11월 중순 정도부터 잠시 쉬었습니다. 12월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다시 수급이 들어와요? 1월 3일 저점 이후부터 해서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6조 원, 올해 6조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만 다시 한번 봤더니 올해 1월 1일부터 수급입니다. 올해 봤더니 6조 5천억 원을 어제까지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6조 원 이상을 매도했죠. 역시나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싸게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너무나도 주식시장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못 버티겠다. 에이, 다 집어던지고 주식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고 있다. 즉, 지금 구간에서 미국보다 약한 이유는 싸게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기 위해서 안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선물을 매수해야지만, 특히 선물을 매수해야지만 지수가 올라가죠. 지금 지수가 올라갈 정도로 선물 매수를 안 해놨어요, 외국인들이. 한 10,000계약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는 일부는 나왔는데 제한적인 상승만 나오겠죠. 30,000계약 이상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최근 수급을 봤더니 설 연휴 직전까지만 해도 좋은 수급이 나와서 4조 이상을 매수했는데 설 연휴 이후 어때요? 설 연휴 이후에 7천억, 8천억, 9,600억, 거의 1조죠, 이 정도면. 그러면은 보시면 2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수목금, 지난 3일 동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3일 동안 2조 5천억 원. 그리고 이번 주에 살짝 조절하는 듯 했지만 어제 다시 한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싸게 우리나라 주식을 다 가져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더 사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외국인이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도 바닥이고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쏟아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웬 떡이야?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렇게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네 하고 다 주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참하시면 안 되겠죠. 단 이건 코스피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에 한해서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계좌는 바뀌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꼭 교체하시고 매도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정말 좋으면 다시 사시면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월에서 2월까지는 외국인들, 기관들, 펀드 매니저들 1년 내내 수익을 올려놓고 12월 되면 수익 청산 딱 하죠. 그럼 뭐예요? 1월에 포트폴리오를 싹 비워냅니다. 1월에 포트폴리오 비워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른 세부대에 말이죠. 포트폴리오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 비워내고 올해 올 종목들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작년 좋았던 종목이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들고 가면 되는 거겠죠. 더 사면 되는 거겠죠. 그걸 바로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주도주를 보유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싹 다 한번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못 가요. 그런데 제가 올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년에 더 힘들었던 거는 코스닥이다.
코스닥이 못 올라오고 있다. 바닥권에서 아예 못 올라오고 있죠. 코스피는 그래도 이 정도는 올라와 있잖아요. 바닥권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올해 1월 기점으로 해서 1월의 테마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수익률표까지 보실 텐데요. 코스닥이 더 강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코스피가 쉬는 구간에 뭐예요? 코스닥은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740포인트, 730에서 42 구간에서 항상 걸렸었는데 드디어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어떤 종목들 매수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섹터들 보시면 됩니다. 특정 종목 저희가 매주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있죠. 자,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나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략이 아니에요. 자,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나도 손실이 크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 모든 포트폴리오 아예 싹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5종목씩 주도주를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들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또 달라지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볼 만한 트레이딩 종목들 없나 궁금하신 분들 저희 이렇게 노란 톡방 참여하시면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지 종목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잘 사고 잘 파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4989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막내연구원이 인사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익률표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표는 저희가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핑거스토리 벌써 200% 돌파를 했습니다. 바로 12월 2달도 안 된 종목이죠. 전설의 불기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용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올해 첫 전설의 불기둥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초반부터 강력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3%. 벌써 173%예요. 삼성에서 직접 투자하고 올해는 로봇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곁에서 계좌를 밝게 밝혀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죠. 자, 로봇스타 뭐예요? 삼성에서 투자하면 당연히 세력이 붙고 그리고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삼성은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과거부터 로봇에 진심으로 대하면서 매년 CES마다 클로이를 공개하고 로봇 기술력을 공개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로봇 관련주 기업들의 투자를 하던 기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간 기업 어디다? LG전자다. 자, LG그룹에서 최대 주주로 그 인수한 그룹이 로보스타죠. 그리고 나서 로보티즈가 2대 주주로 있고 정부 정책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리튬, 뭐 기본이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률 보였고 갤럭시 ISM이나 한주라이트 메탈은 설 연휴 직전에 바로 종목 검색기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상한가 대응 전략까지 공개해드렸던 따끈따끈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유비케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1월 5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번 CES의 최고 화두 중 하나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비케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잡아놓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따뜻한 1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어때요? 벌써 52%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목들이죠. 이렇게 한주라이트 메탈이나 갤럭시 ISM처럼 나는 초단타 종목 못하겠다. 나는 손이 바쁘고 어지럽다. 나는 좀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 종목들 담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보스타 같은 돈줄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이드로리튬 같은 종목들 담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KTCS, 뭐 자이언트 스텝, 포스코 케미칼 다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 어떻게 우리가 짚어내느냐? 바로 수급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작은 수급만 있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 수급이 12조 원이나 넘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13조 원 넘게 던지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 그거를 외국인들이 주워가고 있다, 줍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상위권에 있느냐? 당연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올해 반도체주 꼭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주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 얘네가 후퇴를 한다, 후진을 한다, 지수가 올라가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심리적으로 안 좋은 구간에는 말이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게 가장 기본인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지금 2위 업체,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까지 감산 얘기가 나왔죠. 3위 마이크론은 항상 진작 들어가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지금 이 생산 라인을 어떻게 변경하고 있습니까? 자,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DDR4를 좀 줄이고 추후에 DDR5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향을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이 시장을 DDR4 시장도 아직까지는 시장을 점유하는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지 않겠다.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 자신 있다. 올해 작년에 소비를 아껴놨던 이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도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그럼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 지금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싸게 가져가려는 업체들 많을 것이다. 우리는 걱정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치킨 게임이 이미 10년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승자 독식을 누리고 있죠. 어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승자 독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굳이 뭐 치킨 게임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치킨 게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자신감에 의해서 우리는 업계 1위를 좀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것이고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난 DDR3에서 4 넘어올 때 한 40%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소 30% 이상의 가격 인상을 생각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이 종목 지수 플레이하기도 좋고 이번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실적이 최악입니다. 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죠. 자, 최악이다. 그런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최악으로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읽는다?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수급을 본다. 어떻게 한다?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6,200만 주를 샀어요. 6,200만 주를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기관이 팔았냐? 기관도 600만 주 이상, 670만 주를 샀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믿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외국인들이 작년 4분기에 어느 정도 구매하고 11월에 쉬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것을 11월부터 쉬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삼성전자랑 똑같죠. 올해 1월 3일까지 기점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작년에 6조 원 매수할 때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하고 연말에 잠깐 수급 쉴 때 삼성전자 수급이 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연초부터 강력하게 6조 5천억 매수할 때 삼성전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죠. 삼성전자 올해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 반도체주는 지수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겁니다. 근데 주도주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지수보다는 더 높은 상승률, 그리고 낙폭과대주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구간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상승하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데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자랑하는 주도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그 부분만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 돈줄 체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62,50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갭으로 돌파한 거 아주 좋습니다 했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자꾸 저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될 거라고 보는데요.
삼성전자 62,500원을 강하게 치고 넘어가서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도 2,500에서 2,550 구간을 돌파 시도 혹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똑같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물론 똑같다고 하기에는 삼성전자는 종합가전업체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이 반도체인 건 같으니까요. 자, 하이닉스 간단합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반등 나올 때도 신저가 행진 나오면서 여러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하이닉스가 왜 이러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유 묻지 마세요. 하이닉스는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고 나서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 하고 고의적으로 더 누릅니다. 고의적으로 눌러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강하게 나요. 급반등이 나오는. 과거부터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매매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 구간 내려갈 때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반등 나와 있는 타이밍에 하이닉스는 신저가 행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 괴롭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그냥 신경 안 쓰고 세워라 내워라 제가 한 2,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밀릴 때마다 한 주씩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3일 기점으로 좋은 모습 나왔는데 지금은 반등 잘 나오고 수급 아주 잘 붙여주고 있죠. 자, 외국인들이 80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 기간 수급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간 수급까지 들어오면 아주 나이스. 아직은 기간 수급은 조금 들어온 듯 하다가 조절했다. 기간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 하이닉스 탄력 있는 상승을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싸요. 10만 원 아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적자 행진을 보여도 10만 원 아래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무궁무진한,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쪽에서 VR 기기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VR 기기가 1,800만 대 판매가 됐다. 올해 같은 경우 3,600만 대 예상되죠. 자, 내년 같은 경우 5,700만 대입니다. 예상 판매량이에요. 그러고 나서 2030년 가면은 10억 대. 참고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12억 대가 조금 안 됩니다. 제2의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쪽이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가상현실 기기엔 메모리 안 들어갑니까? 자동차 자율주행되면 메모리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메모리 시장은. 잠깐 사이클이 소비가 둔화되면서 위축되면서 이렇게 살짝 꺾인 것뿐이지 이렇게 2030년 이후까지도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 모든 기기가 최첨단 시대가 되고 지금 로봇 관련주 움직이죠. 로봇은 반도체가 안 들어갑니까? 다 반도체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수급 보이면서, 자, 돈줄 포인트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9만 원, 요즘 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9만 원 돌파하면은 양호한데 지금 그래도 9만 원 위에서 잘 유지해 준 거 굉장히 기특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래 꼬리 달면서 밀리는 구간을, 장중에서 조정받는 구간을 잘 회복해 주었다. 하이닉스 같은 종목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만나보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돈줄 종목 반도체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작년 여름에도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작년에, 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3대 악재, 미국의 긴축,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정점을 향해 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9%를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다. 그것도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원자재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식량 전쟁이 올라간다, 즉 인플레가 더 지속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뭐 있어요? 중국 봉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데 중국이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망에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 인플레이션이랑 관련 있는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하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다. 대형주들 수급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제한적인 섹터에만 옵니다. 그래서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6월, 7월, 8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들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대체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다가 수익을 좀 얻은 이후에 다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돌아오셔도 주가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싼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자,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올해는 미세공정 쪽으로 더욱더 경쟁이 심화됩니다. 파운드리 쪽에 TSMC와 삼성전자가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EUV 공정 쪽으로 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EUV 하면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EUV용 블랭크 마스크 쪽 양산을 준비해서 이미 공장 증설까지 끝내놨어요.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반도체주들 밀릴 때 같이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작년 실적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쑥쑥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풀 알파가 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추가되고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니까요. 거기에다가 EUV용 펠리클까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투과율 90%를 넘었죠. ASML에서 이제 품질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 말 정도엔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정된다. EUV용 블랭크 마스크의 펠리클까지 우리나라 최초가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예쁘게 만들면서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데 이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저희 노라톡방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항상 40초짜리 영상으로 교육을 해드리죠. 종목명만 아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매매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 지금 입장하시고요. 자, 나는 이렇게 뭐 카메라 어플 켜고 이렇게 찍고 들어오는 거 어색해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위에 문자 번호 보이시죠? 샵 3989로 문자 보내세요. 이재선 혹은 돈줄 이렇게 보내세요. 보내시면은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가 접속하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핵심 관심주 두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방산주라고 써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방산 쪽이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었는데 기술력을 인정받고 전쟁 위험성이 나오면서 주변 국가들, 특히 폴란드 같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주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4위권 방산 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자,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태조 이방의 방산의 핵심이 되는 종목이죠. 수급 어때요? 자, 외국인들이 138만 주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만 보나요? 기관 투자자들도 125만 주. 외국인과 기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종목은 상반기에도 수급이 좋은데 하반기까지 좋아요. 지금까지도 좋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외국인들이 방산주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덜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 더 좋아진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 더 좋아진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만 합니까? 이름 보세요.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 뭐예요?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작년에도 한국항공우주 카이하고 경쟁하는 엔진 부분 다 가져왔잖아요. 누리호 쪽에. 기술력 다 가져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국가산업까지도 다
취득하고 있고 기업 내에 하나그룹 내에서 방산 부분을 싹 모아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가고 있고 기업에서 사업 개편을 하는데 성공했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우주항공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핵심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진심으로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작년에 어땠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나라 세계 7번째 우주항공. 다누리호 달 탐사선 성공. 아르테미스에서도 같이 협력하자. 오케이.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방산과 우주항공 양쪽 산업의 핵심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돈줄선 체크해야겠죠? 자, 가격 어떻게 돼요? 8만 원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8만 원만 잘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요 7만 한 2천 원, 3천 원 구간부터는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이 종목은. 이해가 되시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쪽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돈줄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하나 포함을 해본다라고 하면 방산주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장갑차의 자존심이라고 했더니 K2 흑표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 박스권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수준이에요. 얼마? 27,000원에서 32,000원 사이 갇혀 있는 수준이다. 자, 그래서 수급을 살펴봤더니 작년에도 좋았는데 작년 연말까지도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외국인 수급만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탄력은 기관 수급이 있으면 더 좋고 중장기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힘은 추세적인 힘은 외국인 수급이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기관 수급이 좋으면은 단기적인 탄력 충분히 가능성 있다. 자, 봅시다. 외국인들이 100만 주 그리고 기관이 어때요? 400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작년에도 좋았던 수급이 올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또한 뭐예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K2 흑표만 말씀드려도 종목명은 알고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가 다시 던지는 듯 보였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적지 않은 양을 계속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관은 어때요? 11월 중순에 외국인들 수급 딱 끊길 때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기관이 이걸 다 받아서 올렸습니다. 최근에 조금 시장 영향력으로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아직도 400만 주나 매수를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오른 거 있습니까? 그럼 기관은 바보예요? 손해보면서 장사합니까? 아니요. 기관 투자자들도 작년에 모아놓은 거 그리고 올해 플러스 알파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방산업 쪽 끌고 갈 거라는 거 그리고 방산업 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나라 증권사, 투신, 사모펀드 등등 기관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자, 첫 번째 요 방산주 자 29,600원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 이 종목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뭐 32,000원 구간까지는 뭐 어렵지는 않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의료기기 관련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방산주가인데 왜 나왔느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외국인 수급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있는 종목을 앞선에 소개해 드렸다 보니까 뭐 대기업 계열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작은 스몰캡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어떤 의료기기냐?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자, 오스테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이후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횡령 사건이라는 것은 자금이 어느 정도 회수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회수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잘 봤더니 자금이 대부분이 회수가 됐습니다. 일부 손실본 금액 빼고는.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도 지금은 기존 가격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죠. 왜? 이 임플란트 시장
그리고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중국으로. 그런데 작년에 왜 그러면 주가가 안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치과를 어떻게 갑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플 공장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 나서 일만 시키고 있어요. 밖에 못 나오게 바리케이트 치고. 그러니까 담 넘어서 가족 보고 싶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치과용 의료기기들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이 기업은 작년에 중국의 법인까지 신설 법인까지 내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봉쇄가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일회성 비용, 재작년에 연말에는 일회성 비용까지 털어내면서 코로나 시국 때 뭐 방진복이랑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일회성 비용 털어내면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은 사실 이 기업은 본업에선 실적이 플러스 알파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수급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국인 수급에게 16만 주 정도밖에 안 되네. 얼마 안 되네. 기관 수급을 봤더니 46만 주에게. 근데 시총이 크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기관에서 그래도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죠.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진정한 수혜주 중 하나가 이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래프로 체크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작년 연말에 쭉 매수를 하다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잠깐 주춤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노리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 말이죠. 탄력 있는 수급을 보이기 시작한다. 외국인은 어때요? 크게 매수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매도하거나 이 종목을 물량을 쏟아내거나 하진 않는다. 왜? 중국이 이제 봉쇄가 해제되고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기존의 중국 사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타이밍에 봉쇄 때문에 걸렸다. 자, 그럼 올해 리오프닝 되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사업을 그동안 준비했던 작년에 준비했던 부분 활개치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을 올해 실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 주가 동향도 좋죠. 수급이 좋은 만큼 주가 동향도 바닥권부터 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항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25,000원. 작년에 이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했었죠. 왜? 중국이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봉쇄가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목도 저항이 해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 불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25,000원 돌파하고 나서 사시면 돼요. 지금이랑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조금 더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못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항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네?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럼 싸게 사면 되죠. 22,000원 이하에서는 싸게 사면 되는 거고 25,000원 돌파하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보다는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쉬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완벽한 매매 타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방송이 끝나고 저희 노란 톡방에서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공개해드립니다. 교육 영상만 보셔도 되죠. 여러분 40초면은요 화장실 갈 때 한 종목 그리고 화장실 다녀올 때 한 종목 두 종목이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화장실 2번 혹은 3번만 다녀오셔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링크를 알아야 볼 거 아닙니까? 그 링크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 막내 연구원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카메라 어플로 들어가는 거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바로 적혀 있죠. 샵 3989로 문자 보내세요. 샵 3989로 뭐 돈줄, 뭐 이재선 딱 이 시간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입장하셔서 이 종목들 매매 대응 전략, 매매 포인트 잡으시고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외국입 수급 관련주들 마지막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자, 최근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바이든이 뭐라고 합니까? 봐라, 내가 IRA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다. 정확하게는 하나큐세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죠. 바이든이 입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수준으로 진짜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하나그룹 얘기만 하면 또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삼성 얘기하면 끊이질 않고 LG 얘기하면 끊이질 않고 현대차 얘기하면 끊이질 않아요. 거기에 하나그룹 얘기하면 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IRA법의 최대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미국의 일자리, 고용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자, 외국인들은 이미 투자가 강력하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하고 개인도 매도하는 이 물량들을 모조리 다 외국인들이 가져가요. 거의 700만 주를 매수를 했다. 근데 4분기만 매수한 게 아니에요. 작년 내내 매수했죠. 작년에도 바이든이 왔다 가면서부터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다 급등했죠. 친환경 관련주들. 심지어 수소 관련주들도 갔다가 왔죠. 그 정도로 친환경 관련주가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쪽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풍력 쪽이 각광을 받고 있고, 해상 풍력 쪽이 특히나 난리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도 뭐 투자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OCI 같은 대형 패널보다는 하나솔루션 같은 소형 패널 쪽 하는 기업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폴리실리콘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솔루션이 꾸준할 겁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봤더니 외국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지 않나요? 그 이상 사고 있잖아요. 기관 개인 매도하는 거 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겁니다. 다 모조리. 정확하게는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기보다는 주가가 크게 안 오르고 있죠.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이 외국인이 다 저점에서 주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금덩이 원석 같은 종목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다 주워 담고 가고 있다. 그중 한 종목이 또 이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은 친환경 시대죠. 2040, 2040년 되면은 2050년 되면 탄소 중립 간다고 하잖아요. 글로벌 국가들이. 핵심입니다. 핵심. 친환경주는 올해도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 관심 가져봐야겠죠. 자, 돈주선 체크해야 되겠죠. 하나솔루션 이렇게나 수급이 좋고 작년 내내 좋았고 4분기 그리고 올해 1월까지도 수급이 좋은데 어때요? 주가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주가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뭐예요? 고의적으로 안 올리고 밑에서 그냥 쓱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만큼이나 외국인들이 잔인한 겁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건 말건 본인들만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점에서 다 쓸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수급 체크 꼭 하셔야 되고 돈줄선 46,000원 이후간을 회복하는지 봐야겠죠.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수렴 과정 거치고 있고 뭐예요? 이탈했다 회복되면은 교육 많이 해드렸죠? 트랩. 속임수. 여러분 손절하세요. 이탈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본인들은 다 주워 담으면서 회복시켰죠. 트랩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탈한 줄 알고 물량을 다 던졌더니 이거를 외국인들이 싹 쓸어가는 겁니다. 트랩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함께 매집을 들어가는 게 유리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46,000원 구간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하나가 미국 투자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온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럼 주가 오른 거 있어요? 혜택 받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 보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내가 자금력이 크다 하시는 분들, 집행할 금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 나는 매매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매매하시는 거예요. 주도주 종목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나는 집행할 자금이 크지 않은데요. 작고 소중한데요. 이거를 크게 불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작은 스몰캡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돈줄 포트폴리오 네 번째 종목 태양광주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만 봐도 1,000원대 종목이죠. 작겠죠. 자, 그리고 자, 외국인들이 지금 그래도 이 작은 종목을 40만 주나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하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윗꼬리를 잘 달아요. 보시면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잘 달아요. 윗꼬리를 잘 다는 종목이라는 것은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큰 자금을 집행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좀 탄력적인 구간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교육 내용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추격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실 때 대형주를 먼저 보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이 섹터의 대장이 되는 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움직일 준비를 다시 갖췄죠. 그동안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종목 미국발 모멘텀 받으려다가 2,200원 저항 두들기고 잘 쉬고 있습니다. 1,900원 구간에서 유지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쌀 때 매수해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마지막 포트폴리오 5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친환경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탄소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죠? 탄소 포집 기술 얘기하는데 탄소 포집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런데 작년에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올라오려다가 실패하고 올라오려다 실패하고 그런데 잘 보면은 14,000원 정도까지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성장주들 빠지기 이전 가격까지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럼 크게 밀린 게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밀려 있지만 다른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조금의 관심을 갖고 있고 기관도 크게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지금 수급 보면 들쑥날쑥하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크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타지 않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타이밍만 오면 된다. 뭔 타이밍? 10,000원을 회복하는 타이밍.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시면은 짧은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여러분 돈줄 포트폴리오 공개해드렸는데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바로 입장하셔서 샵 3989로 문자 보내세요. 보내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올해도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